광동제약 역시나 또다시 한번 들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렌시스, S&T 다이내믹스 들고 오셨네요. 광동제약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팩트 잡아주시죠. 예,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제 대결 종목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눌렸다가 오늘 장중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 24%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항암제, 꿈의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 항암제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상당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3명 정도가 이제 임상 1상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두 이제 암세포가 소멸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요 내용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장기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죠.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을 쭉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붙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뭐 시장 흐름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다소 이제 시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눌림목을 저는 좋은 매수 포인트로 보시고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라인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아마 7,500원 선 정도까지는 또 충분하게 빠질 수도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고요. 7,500원 선 같으면은 직전 지금 고점대 라인이죠. 주로 이제 매물이 형성이 됐던 요 자리가 되겠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8,600원 정도, 오늘 고가가 8,260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약 8,600원 정도 좀 이번은 짧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은 이렌시스 종목,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이 회사는 그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많이 내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안에 지금 이제 봇빛 로봇을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데 이 회사하고 지금 이제 SBB 테크가 이원화 체제로 같이 지원해주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오일 댐퍼나 지금 이제 감속 모터 이런 쪽이 점유율 80%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SDI에서부터 이제 히다치까지 다양한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이 삼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로봇들은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 이 로봇 박람회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연말까지 이어질 건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조율 받고 한 번 더 발산할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얘가 안전하게 가면 지금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뭐 로보나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제 뭐 대결 종목이니까 이렇게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되는 자리예요. 네.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가격대는 만약에 아랫단으로 내리더라도 이건 받아서 여기 지금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가 뒤에서 후발해서 여기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는 자리에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윗단으로는 7,000원까지 오픈하는 것이 좋겠고 아래로 만약에 내리게 되면 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저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대표님은 S&T 다이내믹스를 들고 오셨어요. 뭐 사명이 좀 변경돼서 네. 일단 뭐 예전에 이제 S&T 중공업에서 지금으로 좀 사명이 바뀌었는데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이름이 저도 잘 붙진 않는데 어. 일단 관련해서 지난 하반기부터 좀 이익 개선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진입을 했고 올해 이제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6억 2,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4%가 증가됐습니다. 일단 실적도 실적인데 오늘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도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좀 낙수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서울 국제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 전시회가 일단 열렸는데 여기에도 좀 참여하면서 일단 관련해서 회사를 좀 알리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435억 원 규모 K9 변속기 조립체 물품 구매를 좀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시장에 좀 트렌드가 맞춰져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다소 이제 좀 지루한 흐름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사우디랑 이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 관련해서 막바지 좀 단계이다. 오늘 뉴스도 좀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12,000원 구간인데 지금 직전 고점이 12,920원입니다. 저 자리만 좀 잘 돌파를 해주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손절 라인은 이제 11,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새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노을, EM텍 들어와 있네요. 자, 삼화전기 하면 뭐 MLCC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뭐 최근에는 ESS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훈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콘덴서 관련 종목군들은 업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안 좋죠.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좀 안 좋다,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해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고 주로 이제 들어가는 쪽이 가전업체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 관련한 쪽 이런 쪽으로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한 60% 정도가 수출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MLCC 콘덴서 하면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 LG이노텍의 일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 제가 종목을 사실 이거 말고 삼화전자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1,000억이 안 된다. 삼화전기가 1,007억 정도 되네요. 오늘 종가 삼화전자가 1,000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삼화전기 뭐 꽁 대신 닭이다. 삼화전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7억인데 매출액이 2,391억이에요. 9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36억 정도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펀더멘탈로 가는 시장인 것 같으면 지금 뭐 이 모양이 안 돼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국장 쳐다봐야지 뭐 이것저것 딸랑딸랑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냥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그냥 수급 쫓아가고 테마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게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종목이 며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자원 통제에 지금 나서고 있죠. 흑연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통제에 나서고 있으니까 삼화전자가 종속기업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페라이트 이런 쪽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디움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통제하게 되면 대체제가 이제 페라이트 자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자원 통제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받겠구나. 저는 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주가 자체는 지금 뭐 볼 것도 없어요. 거의 저점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지면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손들면 나오겠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7,000원 정도로 한번 봅니다. 손절가 13,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결 종목이라서 목표가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셨지만 애초에 삼화전기를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잠시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답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삼화전기뿐만 아니고요. 개별 종목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몇몇 종목 제외하고 나면. 네네. 그 지금 자리에서 손들매입니다. 그럼 앞에 제가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준비를 하는데 손들 준비한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증시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기 싫은 말이 힘내시라는 말이거든요. 힘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좋은 때인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빨 깎여무시고 붙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노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붙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치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주가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은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원래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혈액이나 암을 진단하는 플랫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이랩이라는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라리아, 그다음에 혈액, 그리고 암 이런 3종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 지금 8개 정도의 어떤 진단 키트를 분석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월 구독료를 받는 이런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회사는 점진적으로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결이 되지 않았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카트리지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늘려가면 지금 현재 AI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진단해내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혈액하고 암을 이제 AI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하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증자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8,000원대에 있는 주가가 지금 이제 4,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4,000원대 떨어져서 가격적인 어떤 부담감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대량 거래가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이제 전날보다 한 250%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반등을 잡고 돌아서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비해서 오늘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흐름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가 여기서 권리랑 맞고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바닥의 어떤 시그널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 개발학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통상적인 이런 자리에서 갭으로 양봉을 만들면 이 시장 흐름은 위에 있는 매물들이 일정 부분 다 소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손바뀜 현상을 위한 거래가 붙느냐 안 붙느냐인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붙어줬습니다. 1,0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 이 갭이 있는 자리까지 봐도 되는 자리 같아. 그래서 윗단으로는 5,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아래로 만약에 밀게 되면 3,900원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충성 대표님의 다음 종목 EM텍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들었을 때는 전자담배 관련주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이 이렇게 또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조용히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좀 시장 대비해서 우상향으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자담배, 뭐 헬스케어나 웨이러블 기기, 뭐 자동차 전장 분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 오늘 포인트 잡아서 좀 가지고 나온 거는 5G, AI, 빅데이터 등의 좀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핸드셋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핸드셋 관련해서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좀 1위를 기록한 그런 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핸드셋 시장은 이제 휴대전화를 좀 판매하는 시장인데 5G 이동통신의 좀 상용화, 스마트폰 성능이 좀 굉장히 좀 향상되고 있고 일단 다양한 그런 기능 등이 좀 추가되면서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라든지 좀 웨이러블 기기, 뭐 자동차 전장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일단 매출이 이번에 좀 적자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기존에 좀 꾸준하게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매물대가 이제 전고점이 6만 원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 일단 하단은 5만 원 지지협을 좀 체크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오히려 좀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역시나 노을 또 들고 오셨고요. 엑스게이트, 에스코넥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이 바라보는 노을 또 어떤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종목을요? 예. 아니 우리 김대국 대표님께서 노을 가지고 오셨네. 저도 노을 내긴 냈는데 네.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요. 혹시 다른 거 괜찮을까요? 다른 거 제가 바로 바꿀게요. 앞에 제가 네. 설명하시는 거 보고 노을을 해서 저도 노을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좀 아니 제가 다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괜찮으실까요? 예. 네, 어떤 종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부방 하겠습니다. 부방. 부방. 예. 부방이라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 주셨고 부방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뭐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부방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주사 느낌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밥솥 볼까요?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음. 밥솥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앞에도 이제 가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가전에 대한 내용들 뭐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니 좋니 하면서 수요 감소니 어쩌니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L전자 같은 게 실질이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방을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에 연말 소비 시즌하고 좀 맞물리면서 아마 그 밥솥이나 이런 가전 수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보니까 9억 정도 흑자가 나왔고 지금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12억 정도 나왔지만 연말 매출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속해서 흑자 전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그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방 같은 경우는 잠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점권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부방의 목표가는 3,200원 정도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 2,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방 세 번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김대복 대표님은 엑스게이트
준비를 하셨어요. 예. 뭐 이거 양자 암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테마스럽게도 움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그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 관련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성 사설망 쪽에서는 그 양자 암호 통신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고성능 가상 지금 이제 시설망, 사설망, 콘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돔이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진출하는 신사업 자체가 양자암호 VPN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 그리고 해외 진출을 이렇게 하는 3대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한 건 이제 디지털 이제 현미경 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암호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이 회사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단지 이제 보면 많이 빠지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는 행보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보면 여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박스권 안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가가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잘 안 빠지고 있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암호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이런 그 지금 이제 그 통신에 대한 이런 기대가 살아 있는 한 지금 이 주가는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건데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빠진다고 봅니다. 시간에서도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지는데 뭐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윗단으로는 5,500원까지 열어두고 아래로 내려오면 3,900원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유의하겠다 이렇게 윗단으로는 6,500원 그리고 아랫단으로는 5,200원 보겠습니다. 네, 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충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에스코넥 들고 오셨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고 VI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VI 관련해서도 한참 시세가 좋았다가 너무나 많이 좀 쉬었습니다. 자, 지금 구간 어떤 투자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스마트폰 금속 부품 제조업체로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신사업 리튬 1차전지를 좀 앞세워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을 좀 공략한다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포인트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방산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방산 이슈에 좀 녹여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REC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에스코넥이 독자 기술로 좀 개발한 리튬 1차전지 브랜드 이름인데 일단 이 리튬 1차전지를 군용 무전기에 좀 사용되는 리튬 전지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채굴 시에 좀 사용되는 고온 리튬 전지, 뭐 자동 신장 충격기 등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 등으로 좀 적응도를 확대해 간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방산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던 만큼 한번 이쪽으로 좀 부각될 수도 있고 2차전지도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전지도 좀 기술적으로 리튬 관련주만 좀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후속 흐름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스권에 좀 있는 상황인데 하단 1,700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체크해 주시고 일단 박스권 돌파를 좀 눈여겨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목표가 2,100원에서 2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은요, 강동제약, 삼화전기 그리고 부방으로 골라주셨고요. 김대복 대표님은 이렌시스, 노을, 엑스게이트 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충성 대표